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두 집합 A, B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은 1번은 좀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공통인 부분을 열심히 찾으면 되는 거죠. A 교집합 B 해놓고 공통인 부분 3이 보이고요. 5, 7, 9, 홀수들이군요. 그러면 9가 일단 보이고요. 끝난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더 큰 숫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3하고 9가 있는 거니까 이때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 3하고 9 더하기 12를 답하면 되는 거니까 자, 수원고도 1번 문제는 가벼운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했을 때 명제가 거짓임을 보일 수 있는 원소가 속하는 집합이다. 거짓을 보여야 되겠다. 원래 참이 되게 되면 쏙 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이 지금 부정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문장은 일단은 not P이면 not Q 이런 형태보다는 대우를 이용해서 Q이면 P이다. 요 부분이 이제 참이다. 이렇게 이런 부분부터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참을 보이려면요. Q집합이 P집합 안에 이렇게 쏙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근데 거짓이다. 그럼 이제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뜻이 해당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풀어야 될 것은 Q집합이 좀 이렇게 안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 요 빗금친 부분이 바로 거짓을 보여가는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Q에만 있는 원소 그런 부분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니까 4번 Q차 P 이 부분이 존재한다면 즉 공집합이 아니라면 거짓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짓임을 보일 수 있는 원소가 속하는 곳은 Q차 P. 자, 몇 가지 부분 좀 이건 처음부터 좀 약간 신경 써야 될 항목이 좀 존재합니다. 자, 그냥 이렇게 살펴보는 것보다는 자, 대우를 이용해서 역시 대우의 쓰임새죠. 대우를 구하라. 이런 유치한 문제가 되는 거고 대우를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풀 수 있게 참인 것에 대한 것을 좀 기본 개념으로 해서 참이 아니라 지금 거짓을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참인 거를 보여가는 그림인 거고요. 거짓을 보여가려면 이렇게 쏙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우리가 배운 이론을 이제 이렇게 실전 문제에 이제 적용해가는 그런 형태 모양 이해되셨습니까? 자, 2번부터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 대우 그 다음에 집합 모양 조금 신경 써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번 시작합니다. AN 집합이라는 것은 N의 배수의 집합이다. 배수의 집합 알겠습니다. 자, 속해야 되겠다. 그러면 6의 배수의 집합하고 8의 배수의 집합을 교집합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6하고 8 했으면은 2, 3은 6, 2, 4, 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공통인 부분은 최소 공배수 모양이니까 이게 이제 12가 아니라 얼마가 되겠습니까? 24의 집합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럴 때 우리가 AN이라는 것이 이곳에 쏙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N의 최소값, 아무리 작아도 이제 그러면 N은 얼마가 되겠습니다. 이때 A 값은 그러니까 A는 자연스럽게 2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4하고 6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 합집합입니다. 사실 이 합집합이 이제 좀 논란거리인데 이 합집합은 어떤 특정한 배수집합이 아니거든요. 그죠? 만약에 숫자를 써가게 되면 4도 있고 6도 있고 8도 있고 그 다음에는 12는 이제 겹치는 거니까 이게 있고 이게 지금 특정한 배수집합이 안 되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녀석들은요 4하고 6의 이 3일 때 최대 공약수를 구하게 되면 이제 2라는 공통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쏙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자, 이때 이 n을 구해야 할 때는 즉 이 b 값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두 숫자의 무엇 최대 공약수를 구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그럼 b 값이 2가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그럼 이제 26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되겠습니까? 자, 아직까지 그렇게 개념적으로 심각하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제가 설명한 부분 충분히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복습 조금 해서 완벽한 풀이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A집합, B집합 원소 주어져 있을 때 A 차집합 B하고 C하고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무슨 뜻입니까? 일단 A 차집합 B부터 일단 구해야 되겠습니다. A에만 있는 원소를 골라달라. B집합이 1, 3, 5, 7, 9 홀수니까 홀수 빼버리면 되겠네요. 5, 7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2하고 8이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2, 8 나온 거하고 C하고 이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는 C에는 이런 원소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 A 교집합 C는 C가 되겠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건 이제 벤 다이그램을 그려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교집합이 C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좀 뭘 물어보는 거죠? C집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C라는 것은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C는 28이라는 원소를 가지면 안 되죠. 원소를 가지지 않는 A의 부분집합.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자, 정확한 해석을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요 A집합을 보게 되면 원소가 지금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2, 8은 가지면 안 되니까 이걸 딱 빼버리고, 그럼 이제 5, 7 이렇게 2개가 카운팅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2의 제곱해서 이제 몇 개? 4개. 이렇게 답을 해가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표현들을 이제 좀, 이제 집합에서 이제 부분집합은 이제 뭐 반드시 나오는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자, 나올 게 나왔다. 하고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세 조건 P 범위 나와 있고 Q 범위 나와 있고 범위 나왔습니다. 근데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조금 정리가 필요한데, 자, 이를 만족하는 A의 최소값, 최대값 뭐 이런 형태가 막 나와 있습니다. 참 내용을 좀 정리하죠. P하고 R에서 이제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P집합하고 R집합을 비교하게 되면 충분 조건이니까 R집합이 더 커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Q집합은 또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니까 더 큰 집합이니까 Q 집합이 결국은 랭킹 1위가 되어야 되겠네요. 자, 더 큰 이런 집합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제대로 나온 범위는 이제 R이니까 R을 그려놓고 나서 이 R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R을 좀 열심히 잘 그려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열심히 범위를 그리고요. 그 다음 0 있고 1, 2, 3점 이렇게 표시해서 이렇게 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걸 열심히 그리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또 뭘 열심히 그려야 되죠? 하나 그릴까요? R 있으니까 P부터 그릴까요? P는 자, 이렇게 뭐보다 크다 되어 있는데 R집합에 쏙 들어가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쏙 포함하면서 그려야 될 것은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죠. 좌측에서, 그러니까 우측에서 시작하면서 동그라미 똥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야 됐습니까? 그래야만 쏙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이번에는 Q집합은 더 큰 집합을 그려야 되는데, 자, Q는 이렇게 돼 있는 표현 부분이니까, 야, 이게 또 절대값이니까 0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또 대칭 구조로 크다 형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B-B라는 모양으로. 됐습니까? 그래야 R집합을 포함하는 그런 형태 모양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거의 뭐 답을 구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A 값은 작아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쭉쭉쭉 오니까 이 A 값은 당연히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A의 최소값 이 부분은 당연히 3이 되겠고요. B는 이쪽은 뭐 커져가도 되는데 이쪽이 이제 당장 문제가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에서 이제 B 값이 더 커야 되는 이런 형태가 되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B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B의 최대값 그러면 얼마가 되죠?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 이렇게 표시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문제 풀이할 때는 제가 뭐 했죠? 집합의 포함 관계를 먼저 이렇게 살핀 부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명제 관련 문제를 풀어갈 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정확하게 좀 표시를 좀 잘 해야 되겠고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직선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수직선에다 이제 범위를 표시를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것이 실수 없이 이제 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앞쪽에도 실수를 하면 큰일 나니까 이런 부분들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꼼꼼하게 점검해 가면서 실수 없는 풀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나아지 PQR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세 명제가 있을 때 이 명제가 또 모두 참이랍니다. 이때 집합의 포함관계를 조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P이면 not Q, R이면 P, Q이면 not R 뭐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P가 그냥 눈에 쌍쌍 보이니까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R이면 P, P이면 not Q 뭐 고민 없이 그냥 쫙 연결되죠. 순서만 딱 바꾸면 되니까. 자, 이때
그러면 Q이면 R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관계인데 사실 요거 R이면 나 Q 관계에서 우리가 대우를 구하면 Q이면 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관계니까 뭐 굳이 마지막 거는 뭐 필요 없는 항목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포함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R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P 집합이 되겠고 그 다음에 Q의 여집합 이런 형태로 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포함 관계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답을 해가면 되겠죠. P하고 R하고의 교집합을 구해달라. P하고 R하고의 교집합을 구해달라. 그럼 이제 R집합이 되죠. R집합이다. 기억 맞고요. P집합하고 Q집합.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니까 Q집합은 이 바깥쪽이 Q집합이 되겠습니다. Q집합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Q하고 이 벤 다이어그램의 바깥쪽 부분하고 R하고 합쳤을 때 전체 집합이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됐습니까? 기억 니은이 바른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명제 관계를 일단 조사를 해서 이걸 뭐 이런 걸 추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유치한 추론 같습니다.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순서만 딱 바꿔서 쓰면 자연스럽게 연결돼 가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또 자동 해결되는 거니까 뭐 추론이라고 하면 추론이겠지만 대단한 거 아니니까 좀 학습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을 집합 포함 관계를 이렇게 조사하는 이 항목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포함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명제를 잘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사실 좀 잘 기억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6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7번이 되겠습니다. x, y의 범위 주어져 있는데 주어진 식이 최소값을 구해달라. 자, 학습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으면 당황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되어 있는데 우측에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이런 거 보이거든요. 이렇게 또 덩어리 형태로 항이 분리되어 있어서 각각 분모에 자, 그럼 이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것 좀 아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해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덩어리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 덩어리 자, 이렇게 해서 우변에 있는 분모에 있는 것들과 항이 좀 이렇게 같아지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게 이 문제의 그런 핵심적인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깔끔깔끔 나오는 문제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제 괄호를 좀 살짝 좀 복잡하게 나온 것뿐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역수 모양도 있고 그냥도 있고 자, 이런 거 어떻게 풀겠습니까? 일단은 뭐 해야 된다? 전개해야 되죠. 자, 전개를 하게 되면 4 처리 되겠고 전개하게 되게 되면 1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잘 쓰면 됩니다. 전개했을 때 x-1분의 4배의 y-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 y-2의 x-1 이렇게 됐습니까? 자, 전개한 모양을 보게 되면 이제 문자 들어간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역수 형태꼴이라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뭐 하는 거죠? 산술기 합평균 쓰는 거죠. 자, 곱하기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 문자가 사라져가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이 4로 풀리니까 최소값은 9 이렇게 해서 결과 얻어지겠습니다. 9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겠죠. 자, 어떻게 좀 할만하십니까? 자, 중간에 자, 이 정도도 이제 조금 사실 다른 학교의 표현에 비하면 좀 살짝 좀 어려운 모양인데 자, 이 모양 형태 이런 부분 잘 보이시죠? 그래서 그 모양 형태로 변형시켜서 이렇게 같은 모양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주어진 것이 이렇게 하나 되어 있고 이렇게 역수 모양인데 이게 한 문자만 있으면 곧바로 이제 산술기를 쓰면 되겠지만 가로항 형태로 가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전개를 해서 문자끼리 이렇게 좀 묶어지는 완벽한 역수 모양을 만들어서 산술기를 써가는 그런 모양. 그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에 이제 학습이 안 돼 있으면 방법하고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자, 어느 정도는 학습이 되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 말씀드리니까 자, 평상시에 복습 학습 확실하게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이건 뭐 한 번은 함수라는 거고 요것도 뭡니까? n번 합성함수 한 거다. 한 번 더 했다 이런 얘기니까 요 n 이런 부분들은 합성함수 횟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를 도대체 몇 번 합성함수를 하게 되게 되면 332가 나오느냐?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런 건 뭐 하는 거죠? 규칙성 찾아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뭐 f2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3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숫자가 나왔는데 그럼 2번을 좀 하겠다. 이건 또 한 번의 결과니까 하겠다. 그럼 이 나온 숫자를 또 집어넣는 거니까 2 더하기 3에 더하기 3 이렇게 처리되는 모양이니까 이 부분 보게 되면 2 더하기 3을 이제 2번 이렇게 곱하겠다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서 세 번 보여드리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넣은 이 식 그대로 쓰고 3 곱하기 써있는데 더하기 3이 한 번 더 되죠. 그럼 이 부분이 똑같은 3을 더하기 해주는 거니까 2 더하기 3이 3번 계산됐어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쭉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3이 한 번 계산돼, 두 번 계산돼, 세 번 계산돼 이런 형태인데 K 이렇게 처리해서 또 이쁘게 써야 되는데 이게 가로가 쳐지고 이렇습니까? K 해서 문제에서 2를 구해다. 이런 얘기는 2 더하기 3을 K번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결과가 지금 330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3K는 이꼴 33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자, K 값은 당연히 110 됐습니까? 와, 합성함수는 무려 110번이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 처리가 됐고요. 자, 문제 형태에서 우리가 조금 학습 조금만 해도 이런 부분 낯설지 않은 거죠. 자,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또 제법 큰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는 합성함수를 좀 여러 번 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 스스로 좀 우리 규칙 좀 찾자.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발요, 계산해가지고 뭐 신나서 5예요, 신나서 8이에요, 뭐 이렇게 하면 지금 규칙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연산을 하지 않고 자, 이 모양 형태로 쓰고 있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여러분들 학습하는 데도 보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쌤은 어떻게 규칙이 보여요? 저는 안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힘겹게 산수까지 해놨으니까 계산해 놓게 되게 되면 문제의 모양이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규칙이 안 보이는 거니까 저처럼 좀 제가 했던 그런 요령들을 좀 배우셔서 여러분들도 쉽게 규칙을 좀 발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A집합 원소가 5개가 있고요. 5개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함수라는 것은 A에서 A로 가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모든 함수에 대해서 이러한 규칙이다. 규칙을 좀 이해를 잘해서 풀어달라. 자, 이게 무슨 규칙인가요? f-x는 이꼴 -fx. 자, x에다가 만약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0은 뭐 -f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f0은 0이다. 정보가 하나 생기네요. 자, 0은 무조건 0에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숫자가 마이너스 이런 것도 있으니까 -2를 대입해주면 그냥 이거 이항식해서 더하기로 쓰면 되겠네요. 괜히 어렵게 쓰지 말고 더하기 f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는0. 그러면요 1을 집어넣었을 때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구하달라. 이게 0만 확실하게 알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좀 확인해 가면 되겠습니다. -2 -2 플러스 2 묶어놓죠. 그 다음에 0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1 이쪽에 놓겠습니다. 이쪽은 숫자는 그냥 이렇게 쓰고요. 1, 2인가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규칙에서 이미 나와 있는 거 0은 0이다. 그 대응 가지수가 한 가지가 되겠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요거와 요거 나온 결과들은 합이 0 된다는 이야기는 자,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만약에 -2로 가겠다. 그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2로 가야 되겠죠. 나누는 원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에 짝지어서 혹은 뭐 그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1하고 1도 있는 거죠. 짝지어서. 그 다음에 이제 0 될 때는 0이 되는 거죠. 0일 땐 무조건 한 가지가 되겠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엇갈려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죠. 이쪽이 이제 -2 플러스인데 +2 마이너스 이렇게 대응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각각 가지수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돼서 대응되는 방법이 5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1 파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파트 부분도 자, 이게 대응될 때 그 대응하는 방법 자체가 지금처럼 또 똑같은 이 숫자라고 치게 되게 되면 이게 2로 가게 되면 6은 6으로 가야 되겠고 또 크로스해서 엇갈리는 방법도 있고 됐습니까? 근데 또 -1로 구성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해서 전체 또 4가지 0 되게 되면 둘 다 똑같이 0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2 플러스 2 이 녀석이 대응되는 가지수 5가지 그 다음 -1 플러스 1이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 5가지 그 다음에 이제 0은 무조건 0 이렇게 됐으니까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1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종 함수 대응 가지수는 얼마가 되겠다? 25가지가 되겠다. 이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 좀 규칙이 그냥 단순 규칙이 아니라 자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될 그런 요소가 조금 몇 개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 이제 메모하고 점검해서 이제 잘 체킹하면서 풀어야 되겠죠. 자, 아하, 이런 규칙이 있을 때, 자, 그 부분이, 자, 0을 집어넣으니까, 아우, 이거 완전 재수가 좋아서 아주 쉬운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또, 나름 또 어려운 규칙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요. 이런 부분들이 대응되는 숫자가 얼마일 때, 자, 마이너스 2계통일 땐 플러스 2, 그 다음에 1계통일 땐 플러스 마이너스 1, 서로 이제 엇갈리고 크로스되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 차분하게 좀 잘 신경 써가지고 학습 확실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10번 함께 살펴봅니다. 함수 fx가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을 구해달라. 독특한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레벨이 팍 높아진 식이 보여지는데 x 플러스 1 f의 x분의 x 마이너스 1 주어진 식이 1 플러스 x다. 사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 확실하게 레벨 높아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적절한 숫자를 넣어서 fx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런 뜻에 해당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얼마나 경험치가 쌓여져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막 학습 시작했는데 경험치가 많이 쌓여져 있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좀 사실 좀 걱정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아주 간단한 처리 하나만 하게 되게 되면 식의 연관성이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처리를 보여드렸습니까? 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뭐 이 정도를 했다고 뭐 대단하다고 뭐 저를 또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일 때 자 위쪽에서는 잘 안 보이는 처리가 아래쪽 가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요 식에다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순간 아주 재미난 규칙이 보입니다. 자 이쪽 식의 이 부분은 1 마이너스 x분의 1이 생기죠. 자 요걸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 쓰겠습니다. 1 마이너스 x분의 1.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파트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이꼴 f의 1 플러스 x분의 1로 바뀌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뒤는 이제 1-x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두식 딱 나오는데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연립방정식 푸는 겁니다. 연립방정식. 한쪽을 없애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쪽 없애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중간 부분을 이제 없애려면은 이쪽에 이제 3배를 하고 이쪽에 이제 2배를 해서 더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9에다가 빼기 4니까 5배에 f1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나오겠고요. 3배를 해주면 3배에 1 더하기 x 더하기 2배에 1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이렇게 되면 되니까 3에 5에다가 3x 더하기 x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f1 더하기 x분의 1 이런 모양이 되게 되면요. 5분의 이걸 5라고 써야 되나요? 맞죠. 뭐 5 더하기 x 이런 형태. 그냥 1 더하기 제가 쓰고 싶은데 5분의 x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겠습니까? f3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x분의 1이 이제 2가 되면 이 부분 이제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x 값에다가 그럼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습니까? x 값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1 더하기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한다고? 자 2분의 1을 집어넣는 거죠. 5분의 x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곱하기 되는 겁니까? 자 그럼 1 더하기 10분의 1이니까 정답은 10분의 11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자 보기에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겠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이제 일정 수준의 이제 경험치도 쌓여야 되겠고 그러니까 수식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은근히 좀 어려운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좀 주어진 자 이게 규칙성이 좀 잘 안 보일 듯한 형태로 좀 써져 있습니다. 제가 뭐 단순 처리를 해줬지만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여기 이제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 요 정도니까 자, 이런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습니다.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주면 서로 크로스되는 이런 형태로 됐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식 모양 형태를 더 만들어지겠고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 형태에서 한쪽 항을 좀 소거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생기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러니까 이제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뭘 fx 형태로 또 정리도 가능한데 1 더하기 x분의 1을 이렇게 뭐 t로 치환해서 정리도 가능한데 뭐 그냥 숫자 대입이니까 뭐 시간도 절약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냥 효율적으로 곧바로 이제 원하는 숫자 이제 찾아서 대입해가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큰 흐름틀 다시 한번 좀 살짝 보여드렸지만 자, 여러분들이 복습 철저히 하셔가지고 경험치를 좀 높여가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다음은 양의 실수 ABC에 대하여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증명 과정이 복잡하게 쫙 나와 있네요. 자, 중간에 네모칸이 뚫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채워달라. 그럴 때 이제 네모칸 채우기는 풀이 과정을 같이 따라서 좀 해보면 되겠죠. 양의 실수 ABC에 대하여 다음 식이다. 좀 해봐야 되겠군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와, 이거 뭐 곱셈공식 형태가 나온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가로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제곱이 돼 있으니까 이 결과는 항상 0보다 크겠다. 자, 일단 가 부분에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군요.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들어갔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립하겠다. 오, 이건 뭐 당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항시켜서 자, 같은 방법으로 쭉 이런 것들도 성립하겠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 야, 이제 최종적으로 증명해야 될 요 괄호 부분에 이제 4ABC가 곱하게 되는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전개를 하고 전개를 한 모양이니까 쫙쫙쫙쫙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듯이 A 플러스 B의 제곱이 얼마보다 크거나 같죠? 4AB 이렇게 될 건가요? 4AB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A 더하기 B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A 더하기 B분의 4AB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주어진 식 부분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자, 이제 각각 여기 자리에다가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A 더하기 B 부분에 이제 C를 곱하기 한 거고 두 번째 부분에 또 뭘 곱하게 해야 되나요? 그럼 B 더하기 C 이 형태의 A를 곱하기 한 거고 그 다음은 또 C 더하기 A 이 부분에 또 B를 곱하기 한 이런 식이 쫙 들어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이걸 또 이제 이쁘게 좀 전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뭘부터 해야 될까요? AB 이렇게 되는데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런 형태가 써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 형태가 써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나가 되겠습니다. 자, 나 자리에는 그러니까 2배 들어가는 거니까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좀 축소되겠네요. 여기 부분 이제 2가 없으니까 저 밑에 여기도 있지만 자, 이렇게 부분 동시에 만족하는 거 알겠습니다. 자, 처리됐습니까? 자, 해서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 근데 요 주어진 식에서 또 이제 재미난 식 좀 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이 부분은 원래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형태라서 이 부분 자체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이쪽으로 고쳐가는 게 아니고 곱셈공식 형태가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근데 이제 여기 또 하나 더 있었으니까 3배의 a, b, b, c, ca가 되는데 CA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이항을 시키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이항을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 맞나요? a, b, b, c, ca가 되겠다.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어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자, 그 부분에서 이런 식이 나온다. 자, 그런데 이제 A, B, B, C, C의 이 모양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겠군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B, B, C, CA 이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자, 요 3을 갖다 나누게 해주는 걸 거니까 짝깔 같다.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이런 형태에서 자, 3이 좀 생겨가는데 자, 이 부분이 바로 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3에 해당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을 이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아주 무지 재미난 형태의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이 식을 하게 되게 되면 좀 열심히 좀 다 대입을 좀 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겠죠? 자, 지금 여기 부분 A, B, B, C, CA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좀 나와 있었는데 그 위쪽을 보게 되게 되면은 자, 원래 2배의 A, B, B, C, CA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3분의 2에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4ABC로 가서 나누기 하게 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답해서 이제 증명해가는 그런 절차. 이해됐습니까? 자, 제가 받은 원본 시험지에 보니까 지금 여기 부분이 지금 2분의 3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본 시험지가. 그래서 얘가 지금 그 원본 시험지에 오타가 나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뭐 무슨 이야기가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좀 3분의 1을 좀 고쳐져야 바르게 된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수정 작업을 좀 거쳐서 좀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큰 흐름 틀 보겠습니다. 큰 흐름 틀. 자, 곱셈 공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뭐 이게 이제 a-b에 제곱되는 거니까 당연한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요 식에서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겠다. 됐습니까? 자, 당연히 똑같이 B, C, C에 대해서 똑같은 식이 되겠고.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A 더하기 B를 이제 분모에 이렇게 넣은 이 모양들이 관여되어 있는데, 마침 이 부분하고 이제 연결시켜간 거죠. 그것을 이제 딱 곱하기 해주면 이런 모양. 이때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배웠던 이 형태를 좀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자, 그 부분. 됐습니까? 나누기에서 나온 부분들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곱하기 된 모양 부분들을 제가 또 이쪽 이렇게 좀 설명드렸으니까. 여기 부분 요 이용해서 이렇게 각각 나온 것들이죠. 자, 그 부분들이 이쪽에 좀 써져야 되는 항목 됐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부등식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아닌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문제라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느껴졌을 텐데, 자, 제가 그래도 이제 뭐 1학기 과정에서 곱셈공식하고 연결시켜가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이루는 거니까 아마 설명한 부분들 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조금 힘들다면 복습도 복습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0보다 큰 집합에서 함수가 이렇게 아마 가우스 기호 때문에 조금 좀 떨떠름하겠습니다. 자, 치역의 원소를 구해달라. 치역의 원소를 구해달라. 자, 가우스 기호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x를 좀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n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n은 정수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요. 알파라는 숫자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숫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고 좀 생각을 하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알파 값이 0이 되는 그런 경우, 자, 이때 가우스 기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이렇게 해서 n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으로 이렇게 풀려나가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값이 0이 아닌 경우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아닌 경우, 뭐 이때 가우스 기호 x는 또 그냥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처리되지만 이 부분은 또 그냥 또 n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제는 이때 x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 x는 그냥 n이 되지만 이때 x라는 것은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 그래서 가우스 부분 처리된 거랑 그냥이랑 이렇게 좀 나눠진 이 부분들을 이제 문제 적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알파가 제로일 때 x분의 가우스 x를 보게 되게 되면요, 이건 n분의 n 돼서 이제 이게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에 대해서 가우스를 해주면 1 이렇게 풀려가는 거겠고, 그래서 fx라는 것은 1의 가우스 부분이니까 1 더하기 1에서 이제 2가 처리가 되겠고요. 알파 값이 0이 아닌 이런 형태에 있어서는 x분의 가우스 x 이 결과가 n 플러스 알파 분의 n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된 것은 이게 이제 1보다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물론 0보다 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fx는 자, 이 값에다 0, 1보다 작은 것에 가우스 기호를 다시 한번 더하니까 0이 되겠고, 뒤에 더하기 돼서 1 이렇게 풀리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눠서 푼다는 사실. 자, 이 가우스 기호이기 때문에 갖는 특징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나온 숫자들이 1하고 2가 되니까 합 부분은 가볍게 이제 3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뭐 아이디어랄 것까지는 없는데 이 가우스 기호라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좀 접근하는 이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0일 때하고 0이 아닐 때 이렇게 좀 나눠서 푼다는 이 아이디어요. 자, 머릿속에 이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 좀 다른 식 형태로 좀 변형된 것이 나오더라도 항상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니까 가장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원리 확실하게 학습해 둬야 되겠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와 직선 위의 점이 있습니다.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에 대해서 우와 이거가 참일 때 그 K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자 어떤 점 P에 대해서 자 이게 성립해야 된다. 자 요거에 대한 해석을 좀 어떻게 잘하냐 이런 얘기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게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자 좌표를 조금 잡고 0,1 1, 2, 3, 4, 마이너스 1 두 점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지금 제가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은 좀 어떻게 하겠는데 자 이런데 점을 하나 이제 뜩 잡아서 여기가 P라고 치면은 쭉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자 문제가 이제 P 값도가 90도라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됐습니까? 90도. 그래서 지금 이게 A, B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90도라는 이 이야기를 갖고 P점을 바로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이 원 위에 있는 점 P다. 이런 해석을 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B의 중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0,1하고 4,-1 중점을 구해야 되니까 4에 2,0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중심이 그러면 2,0이 되겠고. 됐습니까? 자, 반지름은 요쯤 구하면 되겠습니다. 반지름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4 더하기 1 해주는 거니까 반지름이 루트 5가 되는 그런 원.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점 P가 이곳에 지난단 이 원 위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럼 이제 원하고 직선하고 이 사이 관계 문제풀이가 됐으니까 점과 직선 거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직선 거리를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2x 플러스 y 플러스 k는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됐는데, 자, 2,0에서부터 거리를 열심히 루트 4, 1, 5분의 2를 대입해 두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k 플러스 4 절대값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지름이 루트 5니까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자, 원위에 있는 점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k 플러스 4의 절대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k의 범위는 k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서 써드릴까요? 5하고 마이너스 5 사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k 값의 범위는 1,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구했는데 이 둘에 또 뭘 구해달라? 자, 곱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자,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좀 또 만만치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해석하는 절차 과정이, 자, 이게 좀 되면 그 다음에 드는데, 와, 여기 이제 90도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자, 반원을 좀 생각해 갈 수 있는, 즉 우원을 생각해 갈 수 있는, 자, 이 부분이 생각되게 되면 이제 중심하고 반지름을 구해가는 거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의 문제가 되면, 자, 점과 직선 거리,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연스러운 풀이가 진행되겠죠. 됐습니까? 자, 설명 들었는데, 자, 맨 처음 해석에 의해서 원을 떠올려가는 그 과정 확실하게 복습 잘해서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싹싹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14번 함께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이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역함수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이 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교점 개수가 3개나 되고 그 교점 좌표가 또 이렇게 각각 주어져 있을 때 A, B, C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점 개수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역함수 구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y 이퀄 x 대칭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원래 역함수하고 만난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y 이퀄 x가 만나는 점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2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일반적으로 좀 풀이를 진행하거든요. 자, 근데요, 문제를 보게 되면 1보다 작을 때 직선인데, 그럼 직선하고 만나야 되게 되면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뭐 직선이 뭐 기울기가 양이든 음이든 뭐 양쪽 좀 1보다 좀 큰 기울기라고 해주면 이렇게 뭐 그려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이차함수 어떻게 채웁니까? 1보다 클 때. 그러면 이 큰 상태에서 이것도 채우는 것 자체가 안 되죠. 만약에 그럼 직선에서 이렇게 뭐 채우거나 또 반대로 채워야 되는데, 채운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또 대칭하게 된다는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읽고 이게 도대체 뭔가 당황하게 되는 아주 그런 대표적인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 형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교점 자체가 1 이렇게 나온다는 이 이야기. 이 부분들은 좀 발상 자체를 좀 달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y는 이퀄 x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1,1 뭐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맞는데, 이 교점 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랑 뭐 2 이렇게 된다는 이 이야기는 역함수를 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라는 이런 점, 1,2 그럼 2, 마이너스 1, 자, 이런 점을 좀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자,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2라는 점. 됐습니까? 자, 이런 걸 떠올려서 좀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직선, 지금 1보다 작을 때 직선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니까 약간 곡선. 곡선이 너무 휘었나요? 이렇게. 이런 부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좌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대칭하는 개념은 맞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직선을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지겠고,
2차 함수를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서 교점 자체가 이렇게 되죠. 원래 함수하고 만나는 좌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을 대칭해서 이쪽 점이 돼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게 마이너스 1하고 여기 2 나온 요걸 좌표를 가지고 마이너스 1,2하고 2, 마이너스를 좀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뭐 1,1은 이제 여기는 1,1은 이제 가운데라서 이제 요즘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자,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부분 좀 설명드린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저 직선 방정식 자체가 마이너스 1,2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데 ax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직선 자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해주면 2가 나와야 되겠고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해주면 1 나오는 형태의 직선. 그러니까 더하기 해주면 2b는 3 이렇게 됐으니까 b 값이 2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b 값이 2분의 3이니까 a 값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이런 형태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cx제곱 플러스 2분의 5x 2분의 5x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해주면 됩니다. 1,1 지나야 되니까 c 더하기 2분의 5는 이퀄 1 이렇게 처리해주면 c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볍게 끝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좌표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해달라? 더하게 해달라. 뭐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세 개의 값을 모두 다 더하게 해주면 당연히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뒤에 연산해서 풀에서 ABC를 구해가는 과정 자체가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제일 좀 까탈스러운 부분들은 뭐냐면 자, 이렇게 만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 체계 y는 이퀄 x에 대칭할 거야. 그랬을 때 이제 1보다 작을 때 직선 그리는데 이제 마이너스 1에서 만나야 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거나 아래로 그릴 때 여기 또 이게 지금 1대1 대응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매치업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으로는 상상했을 때 이게 되지 않는 이런 그림이니까 뭐 어디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자, 그래서 새로운 발상을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발상이란 역시 y는 이퀄 x 대칭 개념은 갖긴 갖는 건데 자, 중간에 이제 나중에 역함수를 했을 때 만나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쪽 파트 부분 역함수 해주면 이쪽 파트 2, 마이너스 대칭했을 때 y좌표로 가는 거거든. y좌표 가는 그 개념들을 활용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라는 좌표, 자, 이렇게 지나는 직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러니까 직선 자체를 이렇게, 곡선 자체를 이렇게 떠올려가는 이 과정. 대칭한 그림들 이제 좀 그려줬고요. 됐습니까? 자, 이 발상을 해 갈 수 있느냐? 아주 까탈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발상 자체가 좀 준비되어 있다면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닌데 갑작스레 이런 거를 떠올리는 시험 장소에서 떠올리는 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학습을 해서 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까탈스러운 거니까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십시오. 15번 함께합니다.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세 문제를 풀게 했다. A를 푼 학생, B를 푼 학생, C를 푼 학생, A와 B를 모두 맞힌 학생, A와 C를 모두 맞힌 학생. 그 다음에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한 사람. 자, 정보들이 막 혼재하는데 잘 어떻게 정리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문제 중 두 문제 이상 맞힌 학생 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네요. 자, 벤 다이그램 형태를 좀 그려서 A 문제, B 문제, 그 다음에 C 문제 이런 형태로 좀 판단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세집합 했을 때 문자를 이렇게 각각 파트 부분에 문자를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가는 것이 좀 편리한 거니까 이렇게 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가장 기본 모두 못 맞춘 학생이 5명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있고 X 더하기 Y 더하기 Z도 있고 K까지 다 합하면 이게 이제 45가 돼야 되겠다. 자, 써먹을지 잘 모르겠지만 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A 문제를 맞췄다라는 이야기는 A 더하기 X 더하기 Z 더하기 K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20명이다. B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K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15명이다. 그 다음에는 C에다가 Y 더하기 Z 더하기 K 한 결과가 몇 명이다. 몇 나왔죠? 자, 25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자, 이런 정보가 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A와 B를 맞췄으니까 X 더하기 K를 맞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이 지금 얼마? 8명이고
그 다음에 A와 C를 맞췄으니까 뭐 Z 더하기 K 이 부분이 그럼 얼마다? 여기는 또 명수가 5명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지금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K가 이제 두 문제 이상 맞춘 사람인데 이게 이제 최소가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 가운데로 겹친 이 부분 인원수는 이제 최대한 좀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방금 전에 구했던 정보에서 또 이제 뭐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정보가 좀 얻어지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이 K 값이 좀 커져야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니까 그럼 이 아랫부분에서 이제 작은 숫자를 좀 잘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값을 5로 놓고 이걸 이제 0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3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공통 부분이 즉 우리가 지금 여기 구해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합한 이 부분을 최소로 하게 될 때 8 이내로 이제 다 끝나게 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8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제 A 집합의 이 부분이 10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미 8이 처리가 돼 있다. X하고 K 값 자체가 돼 있으면 이제 B하고 Y를 더하게 해준 이 값이 지금 15에서 8 그러니까 지금 이게 7이 돼야 되는 건가요? 7? 아하. 그럼 이제 그거 좀 정리해서 쓰면 되겠습니까? B 더하기 Y 값이 7 이 정도 처리가 돼야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면 C 더하기 Y는 또 얼마가 돼야 될까요? C 더하기 Y는. 자, 여기에 또 25에서 빼니까 이제 이 부분 이제 20이 돼야 되겠습니까? 20 이렇게 처리. 됐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는 좀 전체 합도 있으니까 전체 합도 좀 써야 되겠습니까? 자, 요거를 좀 그러면 다 합한 결과를 써야 되나요? 자, 그러면은 주어진 식에서 남는 부분들이 뭐였습니까? 자, 이쪽에서가 남는 부분들을 처리해주면 B 더하기 C 더하기 Y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 이제 해결이 됐으니까. 그러면 45에서 이쪽에 있는 20을 빼니까 이게 지금 25가 돼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를 합하게 되게 되면 B 더하기 C 더하기 이 Y 부분이 27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 우리는 Y 값이 얼마가 된다. 이 값이 2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과정을 좀 거쳤지만 자, 그러면은 이곳에서 우리가 두 문제 이상 합쳐야 될 이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이 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얼마? 10명 이렇게 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찌 보게 되면 뭐 아주 까탈스러운 건데 어쨌든 좀 정상적인 패턴에서는 좀 살짝 어긋난 뭐 그런 모양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각각 파트별로 자, 이렇게 A, B, C 문자 각각의 개수에서 파트별로 좀 살피고 각각 주어진 정보도 좀 메모를 하고 그다음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특이한 거죠. 특이한 이런 메모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값이 최소가 되려면 가장 많이 겹쳐지는 이 부분이 값이 어떻게 되겠다? 커야 되겠다라는 관점.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두 개의 집합에서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집합이 이렇게 좀 한쪽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A 집합, B 집합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교집합이 개수가 좀 많아져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자, 원소 개수 작은 쪽이 큰 집합 안에 쏙 들어가죠. 지금 이제 요 아이디어 자체가 지금 이곳에 이제 적용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5명, 3명 이렇게 좀 나눠진 이런 부분들의 아이디어들이 조금 적용돼서 그럼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좀 자연스러운 풀이법인데 나머지 것들 그다음에 전체에서 이용해서 풀어온 것들 됐습니까? 이곳에서 만들어진 거 그다음 전체 개수 부분에서 만들어진 거 자, 해서 전반적인 흐름이 조금 독특한 거니까 자, 복습을 좀 해가면서 그리고 제가 좀 설명한 부분들 좀 잘 체킹해가면서 학습을 하면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집합 S는 10 이하의 자연수. 부분 집합에서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원소는 2개 이상이 돼야 되겠고, 또 서로 소가 돼야 되겠다. 이랬을 때 집합은 도대체 몇 종류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뭐 경우의수 문제가 나온 건지,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뭐 부분 집합 개수를 물어보는 건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좀 풀이하게 좀 난해한 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서로 소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인수를 숫자를 좀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1, 2, 3, 4는 인수가 2가 되겠고 5는 다른 인수고 6, 이게 문제죠. 6은 2, 3, 6인수 가지고 있는 건 6.
7 되겠고 8 되겠고 9 되겠고 10. 야, 10도 또 좀 특이한 겁니다. 10도 인수가 자 2하고 5 가지고 있는 이렇게 좀 이제 수를 좀 이렇게 좀 같은 종류 인수끼리 좀 분류한 거죠. 이런 부분 이렇게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6하고 10이 좀 독특한 거고 됐습니까? 자 이제 서로 소인 개수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특이한 것부터 이제 처리를 해가는 게 이제 방법인데 이게 지금 한 방에 어떤 공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드는 집합에 6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6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소가 되려면 이곳에 2라는 인수하고 3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인수들은 1, 5, 7 가지고 인수를 좀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원소의 개수가 두 개니까 1, 5, 7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 2의 세제곱계 전체 개수에서 공집합을 이제 빼주게 되면 하나를 빼게 되면 이제 7개 이런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 5, 7 중에서 뭐 원소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이렇게 합친 거. 물론 이제 6은 뭐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해 됐습니까? 그럼 전체 원소 개수 2를 만족해 가는 거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0을 또 좀 알아봐야 되는데 10 하게 되면 2하고 5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인수가 1하고 3하고 7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3이라는 인수일 때는 이제 또 9를 또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이 좀 이게 좀 살짝 좀 어렵습니다. 자, 또 이거 그러면 어떻게 개수를 구해 갈까요? 자,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을 때는 뭐 1 가지고 3 가지고 7 가지고 이런 거 다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거는 뭐 4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인수를 이제 2개 가지고 있을 때 1, 3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는 1, 9를 가지고 되니까 2개를 카운팅 해야 되고 됐습니까? 3, 7 할 때도 2개 카운팅 되겠죠? 그럼 4개 카운팅에다가 그 다음에 1, 7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한 번만 카운팅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게 몇 개죠? 2, 4, 5개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게 지금 인수를 3개 가지고 있을 때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1, 3, 7, 그 다음에 1, 9, 7 이렇게 가지고 있는 2가지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11가지가 또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좀 불편했던 6하고 10은 해결 끝냈습니다. 이제 그러면 6하고 10이 이제 없는 것들은 이제 차차 구해가면 되는데 이것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2라는 인수가 또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니까 2라는 인수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큰 틀에서 좀 생각하면 2 가지고 있을 때, 4 가지고 있을 때, 8 가지고 있을 때 뭐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곱하기 3을 좀 해버리면 되겠습니다. 3 해가지고 가지수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그러면 나머지 인수들은 1, 3, 5, 7인데 이제 또 이 3이 이제 9가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조심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부분은 이제 3 곱하기 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처리될까요? 원소는 좀 하나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5개 해주는 거 이건 가볍게 끝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소를 2개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이제 좀 잘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 3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이것도 좀 조사해야 되나요? 1, 3, 1, 5, 1, 7 별 문제가 없고 3, 5, 3, 7 별 문제 그 다음에 5,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이제 이 3 자리에 어떤 것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냐면 9를 또 대신해도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밑줄 그은 것들은 이제 2개씩 카운팅하면 되겠습니다. 2, 4, 6, 그 다음에 7, 8, 9가지 되겠습니까? 9가지가 되겠고 이제 그럼 이제 원소를 또 3개 가지고 있는 경우를 또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3개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러면 7 뺄 때 1, 3, 5 뺄 때 1, 3, 7 그 다음에 1 뺄 때 3, 5, 7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3 뺄 때 1, 5,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들은 또 역시 몇 번씩 카운팅한다? 2번씩 카운팅하면 되겠죠. 여기 이제 3 자리에 이제 9를 대체하면 쓰는 방법이 있으니까 6가지에 그 다음 7가지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소 왕창 다 있는 경우는 자, 당연히 2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가지수 개수가 좀 이렇게 특이한데 그러면 또 어떻게 18에 23이니까 여기가 이제 69가 되겠죠. 좀 많네요. 자, 그 다음 이제 3이 또 이제 좀 특이해서 3 가지고 있는 경우를 조사해야 되는데 3은 이제 3 자리에 이제 다시 또 뭐가 올 수도 있죠? 3 자리에 9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이제 2 곱하기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가 오는 경우는 아까 이미 계산됐으니까 이제 1, 5, 7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 5, 7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처음처럼 이제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7이니까 14가지 이렇게 되겠고 됐습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2, 3이 관여된 것들은 모두 끝났으니까 2, 3이 관여가 안 된 것들을 좀 생각하면 1, 5, 7 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 둘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면 되는 건가요? 맞죠? 그 다음에는 원소가 2개짜리가 됐고, 그 다음에 3개짜리도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 빼고 풀이하는 거죠? 지금 1, 5, 7 맞습니까? 1, 5, 7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자, 각각 2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3개에다가 그 다음 전체 집합 개수니까 4개까지 된 것 같습니다. 이 개수를 좀 다 더하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7하고 11하고 69가 좀 많고 14에다가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이 얼마가 됩니까? 80, 70에 80이 되겠고 18에다가 25가 되나요?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는 그러면 105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105 있어야 됩니다. 105 오, 있습니다. 됐습니까? 와, 이거 너무합니다. 이게 지금 시험 장소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좀 더 좋은 방법을 좀 생각해내야 됩니까? 자, 지금 일단은 구성 자체로 수 구성 자체를 이제 인수별로 좀 이렇게 분류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6하고 10 부분을 좀 특이해서 그래서 제일 좀 특이한 인수들 서로 소인 부분들 60 부분 좀 처리해냈고 그 다음 2가 좀 어려웠네요. 2라는 인수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3 곱하기를 처리해 줄 때 이때 이제 3인수 고려해 줬을 때 이런 부분들 이제 겹칠 건 이제 또 구로 또 대체해 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각각 부분별로 이제 나눠서 좀 처리해 줬고요. 3이라는 인수 부분 처리할 때 2라는 인수 부분을 할 때 3이라는 것들은 이미 다 돼 있으니까 2라는 인수는 이제 이때 계산할 때 이제 빼버리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머지 구했고 그 다음에 2라는 인수, 3이라는 인수 없는 부분에서 원소 2개짜리, 3개짜리 그럼 3 더하기 1을 해서 4 나오는 부분 좀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어떤 체계를 가지고 꼼꼼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개수에서 이제 한두 개가 당연히 빠져버리고 그러면은 답에서 이제 미스가 나는 그런 부분이니까 아주 꼼꼼하게 잘 점검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7번 함께 살펴봅니다. 집합 SE 부분 집합 개수를 PS, 원소의 개수를 NS 이렇게 나타내 줄 때 세 집합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합니다. A, B는 원소의 개수가 그렇게 줘 있고요. 자, 부분 집합 개수를 다 더하게 해주면은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A 집합의 원소가 50개로 되어 있으니까 부분 집합 개수는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B 집합도 이렇게 되어 있겠고, 자, C 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모르는데, 자, 그러면 2의 n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 좀 살펴봅시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연산을 좀 해줘야 되는데 2의 50제곱하고 2의 50제곱하고 2의 n제곱을 더하게 해줄 때, 자, 요 부분은 이제 2의 51제곱이 되거든요. 2의 n제곱. 근데 중요한 것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잘 모르지만 2의 지수 이런 형태로 이제 우변이 나오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2의 지수된 거에 대해서 연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숫자를 예에 들기 좀 힘들고 그래서 2, 4, 8, 16 뭐 이렇게 2에 지수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좌측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산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2의 지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가 있을까요? 방법은 뭐 이런 거 열심히 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다음 지수되는 것들 불가능하죠. 8 더하기 8 이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의 51제곱, 2의 51제곱해서 2의 52제곱 되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C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해주면 이 곳이 51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A합, B합,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 52개가 되는 뭐 이런 형태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특이한 그런 얘기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되는데 요것도 아주 좀 재미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C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1개인데 전체가 52가 된다면 하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C집합 바깥쪽에 원소가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이곳에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해주면 최소가 되느냐 이런 건데 뭐 차곡차곡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A집합의 바깥쪽 혹은 B집합의 바깥쪽에 원소가 지금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곳에 이제 2개를 이렇게 놓게 되게 되면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미 2개가 돼 있으니까 저 바깥쪽 이제 이쪽 부분 바깥쪽의 부분 0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가운데 있던 원소의 개수를 몇 개 놓을 수 있겠습니까? 49개를 놓을 수가 있겠네요. 50에 52.
A집합 바깥쪽에 두 개.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또 벤 다이그램 모양을 좀 달리해서 C집합 이렇게 처리했을 때 여기는 무조건 하나가 되겠고요. A집합의 바깥쪽에 원소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1, 1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B집합의 바깥쪽에도 원소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게 1, 1 이렇게 놓겠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네 개니까 48개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벤 다이그램 또 이렇게 처리해서 C집합 놓게 되면 이건 무조건 하나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쪽에 없고 둘둘 놓게 되면 이게 0 돼야 되겠고 그렇게 되게 되면 자, 이제 50이 되니까 여기 47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 그렇게 됐을 때 교집합의 원소는 최소는 당연히 47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 모양 놓는 부분들까지 이게 좀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좀 존재합니다. 자, 일단은 2의 지수 연산 지금 맨 처음에 이렇게 놓는 부분들은 당연한데 지수 연산에서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이제 계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경우다 라고 해서 원소의 개수를 결정하고요. 이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하고 C집합의 원소의 개수 차이가 하나 나기 때문에 C집합의 원소의 바깥쪽에 무조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 그걸 이제 A, B 이렇게 놓는 거 보면 좀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꼭 다른 쪽에 생각하면 A집합의 바깥쪽에 혹은 뭐 B집합의 바깥쪽에 각각 얘는 원소의 개수가 50으로 돼 있으니까 두 개가 놓여야 되는데 그 두 개를 이렇게 놓느냐 이렇게 양쪽으로 놓느냐 뭐 이렇게 놓느냐에 따라서 이 가운데 부분에 이제 원소의 개수가 좀 달라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47개가 제일 작게 나온다는 거. 이런 아이디어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에 의해서 어떤 경우 이렇게 좀 조사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지. 이게 좀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뭐 근이 얼마가 답이 얼마 나와요. 뭐 방정식 풀어서 근이 얼마가 나와요.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험 장소에서 느닷없이 또 이렇게 생각해서 풀이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7번 또 나름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가 나와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좀 설명 이해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과정이니까 복습도 철저하게 잘 하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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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절대값.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 와우. 이런 걸 또 어떻게 풀겠습니까? 뭐 범위를 나눠서 푼다라는 이런 관점을 갖고 이 문제를 푼다면 아마 시험 시간 내내 풀어도 겨우겨우 어떻게 풀까 말까 한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출제자의 노림수를 좀 정확하게 잘 캐치해야 되는데 좌측에 절대값 3개 양수들을 뭐 다 더하기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뭐 절대값 하나 했을 때 이 나온 결과에서 오른쪽이 커져가야 되는데 이 좌측에 x 세제곱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세제곱에는요 우리가 숫자 조금만 크게 해도 가령 예를 들어서 x 값이 3 정도만 되더라도 이 값이 27 정도 되거든요. 뭐 일부 좀 빼야 된다 칠더라도 근데 오른쪽은 여전히 1차기 때문에 이쪽은 뭐 3 해봐야 막 6 정도 되기 때문에 금방 역전됩니다. 좌측이 더 크다는 얘기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직관에 의해서 우리는 뭐 3 같은 건 이제 해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x 값이 정수니까 이제 마이너스 2부터 좀 조사를 해서 찾아가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의 패턴이라는 사실을 좀 캐치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2를 만약에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이 됩니까? 그럼 벌써 11 되겠고 우측은 그러면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에 11 돼서 지금 이걸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절대값이 두 덩어리 더 있거든요. 안 된다는 뜻입니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해주면은 마이너스 3에 8이 되겠고 마이너스 1 해주면 1이 되겠고 마이너스 1 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마이너스 1 플러스에서 0 되는 거겠고 우변은 마이너스 1 해주면 9가 되네요. 결과 이렇게 되면 이제 둘이 같아지겠죠. 이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x에다가 이제 0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5가 되겠고 2가 되겠고 0 되겠고 여긴 또 7 되는 거니까 절대값 부분 이렇게 더하기 하는 경우가 7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성립하죠. x 값이 1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에 마이너스 이게 2가 되나요?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1 되니까 3 되고 1 되니까 또 0 되고 1 되니까 또 여기는 또 얼마가 됐습니까? 2 마이너스 5에서 5가 되겠네요. 더하기 한 결과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성립하고요. x 값이 2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가 되면 6에다가 1 처리가 되겠고 2가 되면 4가 되겠고 2가 되면 8에다가 그러면 이제 6이 됩니까? 자, 그런데 이제 2 집어넣으면 4에 3 이렇게 되니까 오른쪽 값이 더 커지죠? 이것도 안 됩니다. 3은 또 안 되는 거니까. 자, 되는 경우가 이렇게 몇 가지 있겠다. 3가지 있겠다. 해서 답은 1번 정수의 개수를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출제자가 이거 거의 넌센스 퀴즈처럼 낸 거죠. 넌센스 퀴즈처럼. 주어진 식 부분, 절대값 3개짜리 이 부분. 자, 오른쪽이 더 커져야 되는 건데 이쪽에 이제 1차가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x제곱 있고 이 절대값이 조금만 커져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절대값이 3만 돼도 안 된다는 거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절대값이 3보다 작은 이런 것들 조사.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성립하는 항목 3개를 찾아서 답해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이제 수식에 대한 직관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얼마나 수학 공부 좀 해가면서 좀 생각해가면서 공부했는지 뭐 이런 거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뭐 이렇게 범위 나눠서 푼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했다면 상당히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되겠고, 제 설명이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이게 뭐 저 선생님 뭐 이게 뭐 그냥 겨우 대입해서 겨우겨우 풀었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시험 장소에서 제가 설명해 드린 그런 직관에 의한 그런 풀이를 진행해야만 풀이가 좀 수월하게 잘 진행되는 거니까 자, 설명 정확하게 잘 이해하려고 여러분들 좀 노력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시작합니다. 두 함수 fx,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fx 1을 중심으로 해서 함수식이 다르게 정의되어 있고요. gx 한쪽이 또 절대값이 있는 어려운 식이 되어져 있네요. 실수 k에 대해서 합성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자 k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hk라고 하자. k 값의 범위가 이렇게 됐을 때 자 또 교점 개수가 5개가 되는 자 알파의 범위의 또 최대값을 또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x부터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fx 그래프 축을 좀 잡아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 볼까요? 자,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1, 2, 3, 4 여기까지 들어간 이런 이참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는데요. 자, 그럼 2를 또 대입해 보니까 결과가 또 0 되네요. 자, 이렇게 그래프 됐습니까? 1,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3쯤 되겠죠? 이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나름 잘 그렸습니다. 다음에는 1보다 큰 쪽을 그려야 되는데 2, 3, 4, 5 5에 5,8 와 많이 올라가는데 뭐 대략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칭 구조니까 차이가 4라니까 차이가 9 이렇게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가는 그래프 대략 그려가면 그쪽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쭉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뭐 이 참수 그냥 2개 그린 거니까 뭐 무난하게 좀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근데요. 우리가 최종 풀어야 될 건 이제 f의 gx 이런 거를 지금 이렇게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x축하고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이게 지금 는 0을 풀어야 되거든요. 최종 풀이를.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gx라는 것을 라지 x를 이렇게 치환해서 좀 살핀다면 결국 fx는 이꼴 0을 풀어야 되는데 참 이게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려서 0하게 되는 좌표가 이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x 값에 해당하는 좌표가 마이너스 3, 1, 9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gx는 이꼴 마이너스 3, 1, 9 요거를 최종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fx 그래프 자체는 대략적인 모양에서 결국 만나는 좌표가 마이너스 3, 1, 9 요 사실만 좀 이용해서 써먹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또 gx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데 gx 그래프가 또 만만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x의 절대값 x-k 이렇게 된 그래프인데 이 k 값이 0보다 또 작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 작은 숫자를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이게 또 좀 쉽지는 않은 건데 그러면 이거를 뭐 나중에 k 값에 대해서 또 좀 범위를 또 나눠서 쪼개야 되잖아요. 이게 참 어렵네요. 그럼 또 일단 식을 좀 써야 되니까 좀 써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근데 k가 음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또 이제 범위 자체를 좀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x 값이 또 이 k보다 크게 되게 되면 양으로 풀리니까 x에 x-k 그대로 써가지는데 x 값이 k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에 x에 x-k 이런 형태를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k 값이 0보다 작은 그런 k가 있다고 했을 때 k 값이 x가 k보다 클 때는 이차함수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작을 때는 또 이차함수를 또 그려야 되는데 이런 그래프 중에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군요. 이렇게만 그려가는 거 사라지니까 됐습니까?
자, 이런 모양이 되겠고, 그럼 k 값이 0이 돼버리면 또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그냥 x제곱 그래프 모양 형태가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을 때 이렇게 이참수 그려지는 거겠고, k 값이 0보다 크게 될 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제 k보다 작을 때 클 때 나눠서 풀어가는 거니까 뭐 똑같은 패턴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k 이렇게 처리해서 대략적인 모양 이해되겠습니까? 자, 처음만 좀 이렇게 자세히 나눌 부분 해줬고 다음엔 좀 슥슥 그렸습니다. 요것도 사실은 범위를 이렇게 좀 쪼개서 해줘야 되는데 제가 조금 속도 좀 냈습니다. 자, 이래 됐을 때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마이너스 3 긋고 그 다음에 1 긋고 9를 긋는 거거든요. 그죠? 9 긋고 1 긋고 마이너스 3 긋고 이런 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제 나올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때도 또 9를 긋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 긋고 그 다음에는 1을 이렇게 또 그어야 되는데 이때도 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군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형태의 이제 범위들을 좀 이렇게 열심히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좀 하나하나 구해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때 풀어야 될 것은 요 꼭지점 좌표가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좌표가 이게 지금 마이너스 3이었죠? 그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이런 경우를 풀어야 되겠고 됐습니까? 근데 이 좌표는 바로 이곳에서 나온 거니까 이곳에다가 2분의 k를 대입해 볼 때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k, 2분의 k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k 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이 결과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겠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k 제곱은 얼마보다 커야 되겠다. 6보다 커야 되겠다. 이런 형태의 범위를 표시해야 되겠는데 이게 좀 말이 되겠습니까? 주어진 부분의 범위 형태 표시해가는 이런 형태 표시하고는 맞지가 않죠. 자, 이 부분 좀 성립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거는 좀 택도 없는 거고요. 이게 그거서 이제 5개가 나오는 건 불가능한 거고, 자, 요 부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여기 1하고 이쪽이 9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꼭지점이 1보다 크고 9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여기 좌표라는 것은 함수식을 또 써줘야 되겠네요. 와우, 함수식을 좀 더 또 써보아야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k가 0보다 좀 작게 풀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 식을 결국은 쓰게 되네요. x-k 된 거겠고 아래쪽 식이 마이너스 x에 x-k 이렇게 처리된 건데 자, 여기다가 이제 2분의 k를 좀 대입을 해야 되는 거죠. 2분의 k를 대입하게 되면 4분의 k 제곱이 되겠군요. 2분의 k, 4분의 k 제곱. 됐습니까? 여기도 좀 한수 잘못했네요. 4분의 k 제곱해서 이 마이너스 하면 10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처리된 이 결과가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9보다 작다. 그러니까 k제곱은 4보다 크고 얼마가 됩니까? 3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 양수 k 형태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 범위가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k 값이 알파보다 크고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알파의 최대값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알파 플러스 2가 얼마가 될 때 알파 플러스 2가 이제 6이 될 때 이렇게 찾아가는 거니까 이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파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에서 찾는 과정 어려운 과정이 많습니다. 일단 그래프 형태를 그려서 우리가 이렇게 치환해서 풀어가지고 이제 합성함수 치환해서 이제 이런 걸 풀어가야 되겠다. 즉 gx가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좀 이해해야 되겠고요. gx 그래프가 됐을 때 k 값이 0보다 작을 때 k 값이 0보다 클 때 0일 때는 이제 관심이 없어서 좀 빼겠습니다. 자, 식을 좀 써서 좀 살펴봤는데 자, 이런 그래프 모양 형태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마이너스 3 이런 경우에 1, 9 해서 근계수는 이제 5개가 되려면 이 꼭지점 좌표 마이너스 4번에 이 산수이 지났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는 이런 형태라면 k 값이 1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이런 범위. 그러면 k 값이 그냥 12보다 루트 12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되겠지. 문제처럼 이제 범위 형태는 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사실 답이 안 됩니다. k 값이 0보다 작은데 루트 이렇게 되는 거니까 k 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2보다 작다 이런 형태의 범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에 주어진 거랑 이제 매치합이 되지 않죠. 매치합이 된다고 할지라도 알파 값이 알파에 지금 무슨 값을 구하는 거죠? 최대값을 구해가는 거니까 범위에서 조금 이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양수 쪽을 좀 알아보는 거겠고, 자, 이 형태의 식이 k 값이
k보다 클 때는 이제 요 형태의 형태를 그려야 되겠고 k보다 0보다 작을 때 부분에서 이제 이런 형태의 범위 표시가 이제 그려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자, 음수 부분, 양수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거. 그러면 이제 이 꼭지점 좌표가 4분의 k 제곱 되는데 그게 이제 1, 9 사이에 써야 되겠다. 범위 해서 이제 최종 범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쪽 범위 할 때도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런 범위도 있는데 최대값 구에 관한 것은 이 부분을 캐치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2가 얼마가 될 때? 알파 플러스 2가 6이 될 때, 즉 알파 값이 4가 됐을 때 최대가 되겠다. 설명 이해됐습니까? 만만치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금 답이 안 되는 과정 부분들은 좀 약간 좀 무시하는 듯이 좀 씩씩 넘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뭐 시간 내에 풀이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 많은 거니까 자, 나머지 좀 잘 안 되는 그 파트들은 여러분들이 좀 시간 있을 때 연습장에다 또 연습을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설명드린 부분 답구에 가는 거에 좀 집중해서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좀 풀려고 여러분들 좀 노력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함께합니다. X집합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되어 있는데 X집합에서 X집합의 함수에 대하여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겠다. 자, 이 참수 그래프를 조금 그려야 되겠습니다.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를 처리해 주는 거니까 대입을 샥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 되는 건가요? 자, 꼭지점 X좌표 나왔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꼭지점 Y좌표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대략적인 그래프 모양을 그려가게 되면 마이너스 1의 그래프 한참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슉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 되죠? 마이너스 1에 자, 이때 이제 정역이 x는 이 부분 1대1 대응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있어서 우리는 이제 y는 꼴 x를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걸 왜 했을까요? 일단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게 되려면 우리가 이제 이게 좀 y좌표가 만나는 게 두 개가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오른쪽만 이렇게 해서 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거든요. 값이 좀 이제 큰 쪽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만나는 부분을 하게 되는데 자, 만약에 이런 점이라고 해주면 정역은 이렇게 여기가 되겠고 치역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x에서 x로 되니까 정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좌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되는 좌표는 어디라는 거 알겠습니까? 바로 이런 좌표가 되겠습니다. 만나는 점. 이 부분이 이제 y는 꼴 x니까 이 값이 a면 이 값도 a 돼서 정역 a보다 크다, 치역도 a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다 완성됐으니까 실제 풀이는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하고 y는 이꼴 x하고 만나는 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이꼴 제로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돼서 x 값이 마이너스 3하고 2가 나오는데 자, 대칭축보다 큰 곳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좌표 자체가 얼마?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 2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족해주는 이 a 값은 얼마다? 2다라고 구해놓으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주어진 부분에서 x에서 x로의 함수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정역하고 치역이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y는 이꼴 x 이걸 이용해서 만나는 좌표를 찾아가야 되겠고요. 그럼 좌표가 사실은 이게 두 개가 나오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대칭축에 대해서 한쪽 편만 써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 쓰게 되면 이제 두 점 돼서 1대1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두 가지 이론이 결합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서술형 첫 번째 자, 슬기롭게 좀 잘 풀어야 되는 거. 자, 함정처럼 나와 있는 부분들이 함정이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21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수험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긴 과정 거쳐서 맨 마지막 문제 왔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를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와, 요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8배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가볍게 처리돼서 보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x제곱하고 4xy가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모양. 자, 이것은 2라고 대입해서 이제 16 이렇게 처리되겠고 2배의 x제곱 더하기 2xy. 자, 이런 모양 나오는데 자, 이때 이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처리해 갈 수 있을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x제곱 더하기 2xy를 t라고 놓고요.
이곳에서 y를 정리해주면 t-x제곱에 2x로 나눈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자, 주어진 식이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2를 만족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식을 대입해주면 x제곱 더하기 2x분의 t-x제곱의 제곱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분모에 생긴 2x, 4x제곱을 이제 곱하게 해주면 4x 4제곱이 되겠고, t-x제곱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8x제곱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양식에서 전개하게 되게 되면 x, 5x 4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 4로 바꾸면서 x제곱이 되겠고, 그럼 t제곱 이런 형태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판별식 들어가면 되겠죠. 판별식 4분의 d를 쓰게 되게 되면 t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이 부분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야 되니까, 자, 4t 제곱, 어우, 이게 좀 뭐죠? 이거 8인데? 하하, 이게 8, 그러면 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4t 제곱이 되는 건가요? 4t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16 0보다 작거나 같다. t 제곱 2t 마이너스 4, 46이 됩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t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자,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근위 공식이 되니까요. 1 플러스 루트 5,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t 값 범위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 값을 맨 처음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종 답은 그럼 어떻게 되죠? 16 플러스 2t 이런 형태의 답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16에다가 이거 2배를 해줘야 되죠. 16 더하기 2배에 1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여기는 16 플러스 2배에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자, 18 플러스 2 루트 5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8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최대값, 최소값 해서 결과가 나오겠네요. 와,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대값 18 플러스 2 루트 5, 최소값 18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해드렸는데, 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어렵죠?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년이 더 높아지게 되면, 자, 이 부분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원 위에 있는 점은 삼각함수로 치환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삼각비 이런 거 배웠는데, x는 루트 2 코사인 세타, y는 루트 2 사인 세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하게 되면 미적단원에 가서 공부할 때, 뭐 반각 공식하고 그 다음에 합성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돼 있으면, 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뭐 과정을 좀 보여드려도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좀 절차, 반각, 합성을 좀 이용하는, 이게 이제 수능 문제에서 전형적인 합성 형태의 시험 문제 패턴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매우 힘겨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이 주어진 부분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형태랑 좀 이게 매치업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매치업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이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런 모양 형태가 되는데, 이걸 전개해서 a제곱 x제곱 2ab xy 더하기 b제곱 y제곱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부분하고 주어진 식하고를 이제 매치업 시켜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거죠. 물론 일부분이 좀 이제 완벽하게 맞지 않으니까 좀 양변에 좀 일부식을 좀 더 더하게 해서 뭐 이런 형태를 좀 맞춰가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 이건 역시 이 부분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 그리 수월한 방법이 아니라서, 뭐 아이디어적인 측면은 이렇게 좀 매치업하는 경우가 있고, 또 아직 안 배운 부분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전해드리지만 쉬운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배운 내용들 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정리해서 이 부분을 이제 t로 치환하고 그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주어진 것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d를 이용하는 풀이 해서 이제 t 값의 범위를 구하고, 그래서 이제 최종 범위를 구해가는 이런 절차. 이해됐습니까? 자, 흐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자, 이게 좀 쉽지 않은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부분, 치환을 통해서 보여드린 이런 부분들 설명 잘 이해됐길 좀 제가 좀
잘 이해하도록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어려운 문제는 뜻이니까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21번은 수원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부디 제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 수업하는데 좀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수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